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자동차과에 입학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걸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자동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입학하면은 이제 뭘 배울 것인가, 뭐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거 관련해 갖고 학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과의 어떤 기본 교육 과정, 그리고 자동차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관련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능력들, 인성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취업 관련된 내용, 자동차 쪽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관련 있는 취업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자동차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소개할 거예요. 먼저 우리 자동차과의 이제 교수, 그 다음에 교수들 행정 업무라든가 수업 관련된 걸 서포트해주는 조교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게요. 먼저 우리 자동차과에는 5명의 교수, 즉 좋은 교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좋은 교수, 그리고 신익인 교수, 이응재 교수, 류하상 교수, 성기령 교수, 이렇게 5명의 교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이응재 교수님은 이제 은퇴를 하셔갖고 이제 명예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2명의 조교, 행정조교, 이승미 조교랑, 그 다음에 실습조교, 우종엽 조교가 지금 현재 2명의 조교가 행정과 실습을 맡아서 수업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점, 성적 관련해 갖고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100분율이라 그래갖고 100점 만점을 해서 0점부터 100점 사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성적은 이렇게 채점을 하지만은 여러분 성적표에는 100분율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학점, 여기 학점 있죠. 학점 A 플러스부터 A, B 플러스 이렇게 해갖고 F까지. 평점이라 그래갖고 95점에서 100점 사이를 맞으면은 A 플러스라는 점수를 주고, 평점은 4.5점이라는 점수를 줘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성적표에는 A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나오고, 최종적으로 평균 평점이 얼마냐, 그래서 평균 평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나와요. 4.5점부터 0점 사이에 계산을 해갖고 나오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고, 또 여러분이 졸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2년 동안에 80학점을 취득을 해야 돼요. 다만 F를 맞으면 요거는 그 여러분이 취득해야 될 80학점에 포함이 안 되고, F를 맞은 학점 수만큼 다시 다른 과목을 듣던가 같은 과목을 다시 들어갔고 학점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라는 거는 일종의 낙제 점수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휴학 관련해 갖고는 휴학에는 크게 일반 휴학이랑 군 휴학이 있는데, 일반 휴학은 보통 이제 1학기 정도 마친 후에 휴학이 가능하고, 단 이제 군 입대 때문에 휴학을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학교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질병, 아플 경우, 아픈데 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상관없이 이제 휴학을 할 수 있고, 또 수업의 3분의 2 정도 이상 수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휴학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성적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성적이 나갈 수가 있고, 아마 그렇게 된 경우에 중간고사 성적 갖고 아마 한 학기 성적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학기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휴학을 하던가 또는 군 휴학을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하고 휴학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등록금을 안 내도 방학 중에도 이제 휴학 신청을 해갖고 휴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 제도는 학생 전체 90% 이상의 혜택을 본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다만 이제 액수가 이제 어느 정도냐, 액수에 따라 액수가 좀 다 차이가 나지만은 90% 이상 혜택을 보고, 크게 종류를 보면은 이제 국가장학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장학금, 그 다음에 역량인증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소양인증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포인트를 취득하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내외 장학금들,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성적장학금은 뭐 당연히 여기 나온 거 말 그대로 성적에 따라 한 학기가 지나면 성적이 우수장학금이라 그래갖고 1등부터 뭐 10%면 10% 이렇게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은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집안의 가구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그래서 0분위부터 총 10분위까지 있는데, 국가장학금은 0분위부터 8분위까지 해당되는 사람들만 주는 거고, 0분위 같은 경우는 거의 등록금을 거의 다 준다고 보면 되고, 8분위, 0분위부터 이제 올라갈수록 8분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한 몇십만 원 정도 준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인증이라 그래갖고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뭐 컴퓨터 관련된 거, 산업기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봉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또 소양과 관련된 것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참여한다든가 이랬을 때 포인트로 인해서 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교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장학금이라든가 뭐 봉사, 해외 연수 관련된 것, 또 교직원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또 외부 장학금이라는 거는 이제 학교 외에 어떤 외부의 단체, 회사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국일제의 장학금이라든가 뭐 다양한 장학금들이 있어갖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자동차과에서 이제 교육을 추구하는 방향, 즉 우리 자동차과의 기본 교육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전공과 관련된 실무 지식, 또 하나는 전공도 포함되겠지만은 전공 외에 다양한 어떤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지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지식, 그 다음에 자격증,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기본 교육 방향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자동차 관련이라는 거는 뭐 자동차 전기라든가 뭐 셋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 그 외에 뭐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뭐 다양한 어떤 실무 지식, 정비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검사 이런 것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비 관련 기능사랑 그 다음에 산업기사. 여기에는 물론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필기랑 실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 즉 예를 들어서 사회에 나가면은 전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사무 관련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교양, 그 다음에 특히 많이 쓰는 엑셀이라든가 뭐 한글, 워드 같은 경우 이런 것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교육에 포함되고, 크게 보면은 자동차과 교과 과정을 보면은 기계 분야, 이제 자동차 정비 관련된 걸 중심으로 이제 기계 분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양, 이렇게 해서 크게 세 축인데 그 중에 자동차 비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 주로 이제 전공 과목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 분야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 전공 관련 분야만 잘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한 분야보다는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 뭐 퓨전 개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요구도 나는데, 전공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래서 본인은 여기에는 뭐 교양도 있지만은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분야들. 그래서 우리가 수강 신청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의 국교과정을 구성을 한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자동차 관련된 과목들,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계에 대한 어떤 기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역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 설계,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관련된 실무 관련된 것들, 또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CAD 과목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양으로서는 영어라든가, 뭐 일본어, 뭐 기초교양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양 과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과목들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엑셀 과목도 있고, 교양에서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워드, 한글 워드 같은 과목도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자동차, 기계, 교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 분포를 보면은 전공 교과 중에는 이제 자동차랑 기계인데, 자동차 관련된 과목이 약 65%, 그래서 자동차 기관, 세시, 전기 외 뭐 다양한 내용들의 어떤 그 실습 과목들, 그 다음에 기계 관련 과목들이 한 35%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래역학이라든가 연력학이라든가 유치역학, 그 다음에 기계 설계나 CAD 등. 요 기계 관련된 과목들이 이 정도 35%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격증을 보다 보면은 기계 쪽이 빠질 수가 없어요. 기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과목들을 집어넣는 거고, 교양 교과를 보면은 이제 기초 교양 해갖고 엑셀이라든가 뭐 컴퓨터 관련된 거,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초교양에서도 이제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ITQ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외국어, 영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이런 과목들이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전공만 하는 게 아니라 교양 중에서도 이제 엑셀, 컴퓨터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또 기본 영어를 뭐 외국어를 잘하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영어들, 외국어, 영어라든가 뭐 일본에 관심 있으면 일본어 이런 것들을 좀 귀에 익숙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크게 학교에서는 교양 쪽에 교과를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자격증을 얘기하면은 크게 이제 기능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에는 정비 쪽, 정비, 옛날에는 이제 정비나 검사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비로 통합이 됐고, 자동차 정비 기능사,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가 되어 있고, 기능사는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산업기사는 최소한 자동차 쪽 아니면 이제 1년 전문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학에서 1년을 이상을 다녀야만 산업기사를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이 돼요. 그 다음에 또는 기능사를 취득한 사람들은 산업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 요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 외에 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라든가 손해배상사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취득하려면 따로 이제 학원이라든가 다녀야 되는데, 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갖고도 커버가 되고, 또 학과 내에서도 이제 특강의 형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기라든가 실기 특강을 해요. 그리고 또 기능사나 산업기사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많으면 4번, 적으면 3번씩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실시하는 거로 이렇게 매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3번 또는 4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갖고 준비를 좀 잘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자동차 자격증에는 크게 자동차 정비 기능사,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기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항상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필기를 붙어야만 그 다음에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 먼저 자동차 정비 기능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험 과목이 자동차 기관, 자동차 세시, 자동차 전기, 안전관리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60문제 중에서 60%, 60점 이상이니까 36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2022년부터는 자동차 기관, 자동차 세시, 자동차 전기 외에 과거에는 일반 기계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친환경 자동차 정비라는 과목이 추가가 되고 기계공학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런 친환경 자동차가 지금 화두가 되기 때문에 정비 쪽도 이제 일반 기계공학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22년부터 이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직 문제가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시험 문제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자, 이제 자동차 자격증을 좀 더 세부하게 얘기하면은 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자동차 기능사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그 다음에 자동차 기관, 자동차 세시, 자동차 전기전자 요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산업기사에는 안전관리는 아니지만 자동차 기관, 세시, 전기전자 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친환경 자동차 정비 요것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2년도에 처음으로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어떤 식으로 시험을 내야 되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번 정도, 한두 번 시험을 보면은 아마 윤곽이 나올 거고, 아직 시중에도
친환경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내용,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자격증 기능사의 시험 과목, 산업기사의 시험 과목이 어떤 거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를 먼저 왜 자동차 학과에서 자동차 정비 관련된 기능사라든가 산업기사를 강조하냐. 결국은 이제 취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분야를 취업하고 싶으면은 자동차에 대한 정비에 대한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면은 굉장히 취업이 좀 쉬워요. 특히 뭐 정비 쪽 가고 싶다 또는 뭐 튜닝을 하고 싶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검사, 자동차 검사하려도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수입차들이 많으니까 수입차 정비라든가 판매, 영업들 할래도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취업도 쉽고 또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자격증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자동차 자격증은 뭐 변호사라든가 부동산이 보면 마찬가지로 자영업, 내가 나중에 카센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에는 이 자동차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동차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많이 학과에도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일반 자동차 관련 분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설계 회사라든가 자동차 관련 회사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정비 일반직으로 가고 싶다 생산직 그렇더라도 자동차 자격증이 있으면 또 특히 자동차 관련과 중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증은 꼭 전공 분야가 아니고 일반적인 분야 가더라도 뭐 제조, 기계 관련된 업종을 가더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최소한 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 취업하더라도 유리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자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하나의 보험의 성격으로서 취득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항상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럼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냐? 뭐, 딱 대부분이 이제 취업 아니면 진학을 하는데, 진학보다는 이제 취업이 위주가 돼요. 취업이 많은데,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성적이에요. 성적이 일단 좋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5점 만점의 평점이 최소한 3.5점 이상은 돼줘야지. 3.5라는 건 평균 B 플러스. 100분위로 치면 85점에서 89점, 85점 이상은 돼줘야지. 그래도 회사에서 볼 때, 그래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구나. 이거에 판단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성적이 중요한 이유는 성적이 꼭 좋은 사람이 실력이 있다 이건 아니지만은 성적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다는 거. 성실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적이 중요하고 또 전공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우선이고 그 이유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취업한다. 뭐 주로 이제 전문대학에서 이제 우리과를 나오면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주로 가고 가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공채를 하는 경우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기업은 이제 또 다른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회사를 취업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소개서랑 이제 성적증명서 같은 걸 제출을 해요. 물론 자기소개서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경력이 있으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성적을 봐서 서류 전형에서 성적을 주로 봐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서류 전형, 뭐 적성 검사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류를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점을 4.0 이상을 취득하고 있으면 유리하고 그러면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고 나머지 적성 검사나 면접 이런 거는 여러분이 준비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필기시험 같은 건 없더라도 면접을 보거나 이제 면접을 볼 때 성적증명서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3.7에서 3.8 이상을 받으면 그만큼 유리하게 되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면접을 볼 때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성적을 봐요. 그래서 성적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생활을 얼마큼 충실히 잘했냐 성실성을 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떤 능력도 보지만은 그 학생 졸업생의 어떤 성실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걸로 그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소개서도 중요하지만은 또 성적증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 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편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요. 일반 편입도 있고 학사 편입도 있고. 그래서 일반 편입은 요즘에 많이 이제 뽑는 경우가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사 편입해갖고 뭐 온라인으로 듣는 어떤 그 대학들, 사이버 대학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사 3학년으로 다시 이제 해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이버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학사학위 취득하고 다시 학사 편입 가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이럴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결국 성적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보는 거.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이상으로 편입한다, 서울에 있는 데로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적이랑 면접 또는 성적이랑 면접이랑 필기시험을 봐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보통 영어 보는 경우도 있고 수학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전공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성적이 50% 이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50% 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 학사 편입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졸업하고 80학점 따고 나서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데서 140학점 취득한 다음에 다시 대학을 3학년이나 4학년에 편입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적도 좋으면 유리하고, 또 예를 들어 산업기사 같은 경우 취득을 하면 24학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리하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든 진학을 하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결국은 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잘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면은, 뭐, 요즘에는 주로 이제 전공 쪽으로 많이 가요. 자동차면 자동차 정비, 검사, 뭐, 튜닝 업체, 자동차 영업. 그래서 요즘에 특히 수입차들 쪽으로도 많이 가고 하는데, 또 그런 게 싫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무직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계 쪽, 아니면 설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취업을 할 때 잡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를 생각을 해둬야 돼요.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분야가 뭔지, 1순위. 그 다음에 이게 안 될 때는 두 번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소한 1순위, 2순위를 보고 더 생각하면 3순위까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선택할 때는 결국은 본인의 성향,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만, 이런 걸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뭐냐. 1순위는 뭐 정부를 가겠다. 2순위는 설계를 하겠다. 3순위는 뭐 나는 영업 쪽이 맞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뭐 현실적으로 보면 취업은 현실이고, 비전이라는 거는 뭐 연봉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망, 이런 것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성향이라는 건 내 성격에 따라서 내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면은 영업이나 이런 게 맞을 거고, 내향적이면 뭐 설계라든가 아니면 정비가 맞는지, 또 내가 사무실 스타일이냐 현장 스타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여러분들 취업은 최소한 졸업하려면 2년 있어야 되고, 또 군대 갔다 오게 되면 2년 또는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4년, 5년 뒤 얘기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취업을 생각해야 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본인 성향이 뭐냐, 또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면 되고요. 성격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자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보통 수업을 하면은 2학년 1학기까지는 수업을 하지만 2학기가 되면은 보통 군대 갔던 학생들은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2학기 수업은 수강 신청을 하지만 출석을 인정해주고,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마다 틀리겠지만 1학년이랑 2학년 1학기까지 3학기 평균 평점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학기 말 때나 중간고사 때 와서 과제 같은 걸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성적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분야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전공 분야 또는 비전공 분야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공 분야라는 거는 크게 보면 자동차나 기계, 비전공 분야는 일반직, 뭐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까
자기 성향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분류가 되고, 전공 분야에는 이제 크게 보면 자동차 전기 쪽,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라든가 튜닝,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관련된 쪽, 뭐 부품, 자동차 부품 제조라든가 설계하는데, 그 설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 뭐 보험 쪽, 자동차 관련된 보험, 그 다음에 기술 영업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 수입차라든가 이런 거 영업 쪽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공 분야라고 분류하고, 여기에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쓰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동차 분야, 기계 분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나. 그다음에 이제 비전공 분야에는 뭐 자영업이라는 게 뭐 전공 쪽으로 하면 카센터 이런 것도 되지만 일반적인 자영업,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영업, 그 다음에 사무직, 그 다음에 뭐 유통이라든가 뭐 금융 관련된 쪽,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전공 쪽에 적성이 안 맞으면 비전공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이런 분야가 있다는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래서 우선 취업 선택할 때는 본인들의 적성을 고려해갖고 우선 취업, 아까 얘기했지만 1순위가 뭐고 2순위, 3순위가 뭔지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분야가 맞냐, 아니면 제조업 이외의 분야가 맞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취업이라든가 진학을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 보면 열린 마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고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경험도 하고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전공 관련된 지식만 필요한 거냐? 뭐 그렇진 않다고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하드 스킬이라든가 소프트 스킬 해갖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간접적인 지식들, 뭐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컴퓨터 관련 지식,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드 스킬, 전공 관련된 거랑 전공에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뭐 교양이라든가 다른 컴퓨터 관련된 것들도 같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또 하나는 언어 능력. 특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어겠죠. 그래서 일반 영어도 있지만은 특히 전공 영어. 아마 전공 자동차 쪽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영어를 된 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회화도 하면 좋지만 기본적인 어떤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유연한 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 그 다음에 언어 능력 같은 경우 같이 합쳐져서 어떤 융합적인 것들, 융합적인 지식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이라든가 진학한다든가 사회생활에 필요하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융합이라는 거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전공 분야는 깊게 하고, 그 다음에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연관된 여러 가지 지식들, 교양이라든가 컴퓨터 관련된 것들을 폭넓게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걸 같이 공부하는 게, 지식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얼마큼 여러분 개인 능력을 업시킬 수 있냐, 결국 이거는 여러분 본인 능력에 따라 얼마큼 여러분들이 투자할 거냐,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투자, 또 어떤 여러분의 열정들이 얼마큼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선도할 수 있냐. 물론 여기에는 사회 변화에 맞춰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인식을 해갖고 거기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시간, 열정을 투자할 거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이제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동차학과에 들어왔고, 자,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 이제 과거,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현재 들어오기 직전까지 고등학교 때는 어떤 쉽게 말하면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고교 시절, 즉 과거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돼.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서 출발할 거냐? 지금 현재 이 대학 시절부터 여러분이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을 할 때 여러분이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내 능력을 개발시키고
나의 가치를 업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미래에 여러분이 졸업한 다음에, 여러분이 최소한 졸업하려면 일반적으로 군대도 2년 갔다 오고 나면 4년 뒤에 이제 졸업을 하게 돼요. 또 어떤 학생들은 4년이나 5년 정도 이따 졸업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현재 계획한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식으로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결정이 될 수 있다. 뭐 꼭 결정된다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좀 더 여러분이 졸업 후에 좀 더 좋은 취업을 한다든가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좀 더 계획성 있게 현재를 계획하고 실천하면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고, 오늘 이제 현재 어떻게 대학생활 2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고, 특히 우리 자동차과에서 내가 자동차 쪽을 할 것인지, 뭐 자동차가 아닌 다른 분야를 갈 것인지, 어떤 분야 가도 상관없는데 2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관련해 갖고 잘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의 졸업 후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또는 현재 그 당시에 갔을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수월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출발점의 기준이라는 거는 이미 과거는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현재랑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현재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이런 걸 잘 생각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여러분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능력을 업시키는 게 여러분의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더 커진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느라고 수고했어요.